네, 강프로입니다. 자, 우리 기술 보겠습니다. 오늘 1.7% 빠졌는데 오늘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도 코스닥 같은 경우에 0.17% 하락해서 마감이 됐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0.69% 하락해서 마감이 됐습니다. 이것만 보면 시장에 별일이 안 일어난 것 같죠. 그리고 시장에 별일이 안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기술은 1.7% 하락한 것처럼 보일 겁니다. 뭐 좀 안 좋은 거 아닌가? 이것만 보면 그런데 시장 분위기는 전체적으로 엄청나게 안 좋았습니다. 업종 차트부터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내용 보시면 코스피가 하락했었던 부분, 그쵸? 위에가 코스피 차트고요. 아래가 코스닥 차트입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큰 폭으로 하락을 한 건 아닙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17%, 그리고 코스피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0.69%. 그렇게 큰 폭으로 내린 건 아니에요. 그렇죠? 자, 이게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주식 시장에서 종목군이, 어차피 우린 종목 투자하니까 종목군이 시세를 내기 위해서는요, 시장이 폭락하면 안 됩니다. 폭락은 어떤 거냐? 이런 거, 그리고 뭐 요런 거, 그리고 요런 거, 그리고 요런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시장이요, 올라갈 때도 있고, 그리고 이 올라갈 때도 추세를 살리는지, 이때는 또 뭐 거의 뭐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게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이거는 쭉 내려와서 올라가죠. 이거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라 그래요? 이거 기술적 반등이라 그러잖아요. 이 기술적 반등이 나왔을 때는 이렇게 여기서 하락했었던 부분 보면 하루에 막 10%씩 이렇게 빠지잖아요. 이것도 시장이 이렇게 빠졌을 때 일부분, 여기서는 반등이 다 나오는데 여기까지 올라갈 때는 종목군이 다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추세를 유지하는 종목군들만 시세를 계속해서 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져요. 폭락이 나오고 나서 뭐 첫 번째 뭐 하루 이틀 정도의 반등은 전체적으로 종목군들이 다 반등이 나올 수 있지만, 이렇게 나오는 이런 구간이 있었을 때는 종목군들의 연동이 잘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연동이 되는 종목을 찾아야겠죠. 그 종목군들이 뭐예요? 주도주군에 속하는 것, 그리고 이렇게 폭락하기 전에 마지막까지 시세를 유지해 왔었던 것, 즉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종목군들, 그런 종목군들이 시세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걸 보셔야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시장 하락폭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근데 그쵸? 우리 기술만 보면은 잘 못 느끼실 수도 있는데 이걸 보셔야 돼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에코프로 BM으로 보죠. 에코프로 BM. 자, 어떻습니까? 삼성전자 3.4% 떨어졌어요. 삼성전자가 3%대 하락했다는 건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하이닉스 4.9% 떨어졌습니다. 하이닉스가 4.9% 떨어졌다는 것도 의미하는 바가 크죠. 에코프로비엠도 마찬가지 3.5% 떨어졌어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삼성전자가 3.4%나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코스피는 0.69%밖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점. 삼성전자가 장악하고 있던 시장 장악력이 지금 시장 가격대 2,500포인트 정도 수준에서는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겁니다. 자, 시장이 폭락했을 때 마지막까지 강세를 보였었던, 가격을 지키고 있었던, 시장 폭락과 연동되지 않았던 종목들까지 폭락할 때는 같이 연동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 보세요.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는 올해 초부터 이슈가 있었죠. 두산에너빌리티, 두산과 함께 뭡니까? SMR 관련된 내용들. 이 뭐라고 불러요? AI 에너지. 그쵸? AI 에너지는 지금 주도하는 쪽이 어디예요? 여기서 나왔었던 체코 원전에 대한 수주,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미국에서 이 산업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가겠느냐, 이게 중요한데, 트럼프의 핵심 정책 중에 하나가 원전 SMR 쪽입니다. 이런 부분도 긍정적인 내용이 될 수 있겠죠. 근데 트럼프가 지금 된 거잖아요. 연초 중간 이때는 트럼프가 될 거라고 예상하기 어려운 구간들이 있었습니다. 뭐 물론 뭐 그런 부분들을 예상할 수 있었겠지만, 저는 그런 뭐 이런 뭐 정치적인 건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결과가 나와봐야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니면 뭐 압도적인 표 차이를 보이거나 뭐 지지율의 차이를 보이거나 이런 모르겠지만, 지금 뭐 그 전에 뭐 올해 초부터 올해 뭐 미국의 선거는 무조건 트럼프가 될 거, 이렇게 예상하기는 어려웠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보자고요. 우리 기술이 올라가는 상황,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체코 원전에 대한 부분만 부각이 됐었던 게 아니라 AI 시대가 도래했고 미국의 전기 부족 사태가 있었고, 그래서 한국에서 변압기가 계속해서 큰 폭으로 수출되는 부분들이 있었고, 변압기 관련주들이 시세를 계속해서 내왔었고, 이런 부분들이 연결이 됐었고, 이런 이면에는 AI 시대가 왔는데 전기 부족 사태가 왔고, 이 전기 부족 사태에서 해결책은 원전 말고는 대안이 없다, 이런 부분들이 기저에 깔려 있었던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뭘까요?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었던 이 상황에서 우리기술 같은 그렇게 시가총액이 크지도 않은 종목이 가격대를 버텨왔다는 것, 모멘텀에 대한 적용을 받고 있었다고 보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트럼프가 당선이 된 거예요. 그렇죠? 중간중간에 뭐 전환사채 전환 물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주가를 압박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등락은 있었지만, 그렇죠? 가격대는 유지하고 있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큰 폭으로 이렇게 고가, 그쵸? 7월 달부터 이렇게 한 40% 정도 빠지는 그런 구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가격대를 지켜왔다. 이것뿐이 아니라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습니까? 그쵸? 두산그룹에서 꼼수를 잘 부리다 보니까 분할합병 관련돼서 노이즈가 있었죠.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당연히 모멘텀에 맞춰서 주가가 계속해서 반등하는 부분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 지금 시장은 바닥이 나왔습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 그리고 2차전지 이런 종목군들 있죠. 하이닉스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하락했었던 이유는 트럼프가 관세에 관련된 코멘트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게 하나예요. 관세로 인한 피해를 한국 시장이 받는다고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5만 원을 깨고 추가적으로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은 극히 희박한 정도가 아니라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삼성전자의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삼성전자는 성장이 꺾였다 뿐이지 돈을 못 버는 기업이 아니에요. 점차적으로 낮아질 수는 있겠지만 지금 이 점차적으로 낮아진 주가의 폭이 아니죠. 그리고 23년도부터 시작해서 하이닉스보다 월등히 낮은 주가 성장세를 보여왔기 때문에 하이닉스보다 상승폭 자체를 보더라도 더 낮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 많이 빠졌죠. 그럼 그만큼 돈 버는 것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높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사야 되나? 그게 아니라 삼성전자가 끌어내릴 수 있는, 그래서 아까 전에 시장 관련된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삼성전자가 끌어내릴 수 있는 시장에 대한 등락폭, 이런 부분이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종목 장세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 종목 장세는 마지막까지 시세를 지켜왔었던 종목이다. 근데 마지막까지 시세를 지켜왔었던 게 단순히 가격 버티네, 이평선 유지하고 있네, 62평선 안 깼네, 이런 걸로 보는 게 아니라 모멘텀이 있는 종목군들이 시장이 알아서 찾아서 가격을 유지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는 하나 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매수 구간으로 잡아도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뭐 중간에 다 자르고 여기 보시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싸니까 사자, 이게 안 되는 이유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뭐가 됩니까? 저항, 계속 저항받죠. 그리고 여기서 삼성전자가 7만 원까지 올라간다고 쳐볼게요. 저 7만 원까지 못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반대로 5만 원을 이탈하면서 뭐 완전히 또 박살이 난다? 그렇기도 어려운 거죠.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나서 한 번 더 빠졌어요. 왜? 관세 관련된 모멘텀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그 전에도 또 빠졌어요. 왜? 실적에 대한 실망 매물이 나왔으니까. 그러면 앞으로 나올 악재를 먼저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내용을 딱 뒤집어서 보면 우리기술을 포함해서 두산에너빌리티, 그리고 최근에는 좀 하락폭이 좀 크지만 바이오, 이런 종목군들로 되는 겁니다. 지금 조선도 마찬가지. 저는 지금 주도주로 보고 있는 게 조선, 바이오, 그리고 원전입니다. 조선하고 원전은 뭡니까? 트럼프 수혜주라고 볼 수 있죠. 요즘에 얘기하죠.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된 종목이라고. 그리고 바이오는 뭡니까? 한국 시장에서 지금 유일하게 성장세가 나올 수 있는 기업이에요. 요즘에 어려운 건 마지막까지 가격이 버텼고 11월 달에 삼성전자 폭락, 그리고 트럼프 인선 과정에서 이런 모멘텀이 발생했기 때문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가격적인 적용도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는 종목 장세가 열릴 수 있다. 그리고 시장에 대한 가격적인 부담 요인도 없다. 그러면 이 기준 잡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매매해야 되는지가 중요하다. 근데 반드시 종목군은 줄여야 돼요. 원전, 우리 기술 무조건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원전을 무조건 해야 돼요. 그러려면 두산에너빌리티 해야 되죠. 우리 기술 해야 되죠. 이 두 가지는 꼭 들어가 있어야 되고, 조선,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그렇죠?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내가 원전 하니까 우리 기술 하나 딱 하고, 지금 많이 빠진 거 하나 하고, 많이 버틴 거 하나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원전은 주도주 확정, 조선도 주도주 확정, 바이오도 주도주 확정이에요. 이 안에서 종목군 내에서 분산 투자를 하는 겁니다. 시장에서 빠지기 시작하잖아요. 추세가 꺾이기 시작하면 이 생각해 보세요. 삼성전자 이거 반등한다 그래도 어떨까요, 이거?
올라오면 매물, 올라오면 매물, 올라오면 매물입니다.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 우리 기술에 대한 실시간 타점이나 그리고 원전 관련된 종목군들 그리고 주도주 관련된 종목군들의 실시간 타점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계속 무료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지금 드린 이야기를 사전에 먼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보세요. 11월 27일 시장 특이점 발생, 삼성전자 3%, 하이닉스 5% 하락했다. 2차전지 모두 약세, 시장은 보합권, 삼성전자 저가 이탈 안 된다. 트럼프 관세 코멘트가 있어도 마찬가지다. 바이오는 반등, 종목 장세 시작했다. 빠르면 이번 주 바이오 매수 예정이다. 조선주는 지금 매매 중이고 원전도 공략 예정이다. 11월 초반까지 강세였던 종목이 주도주 맞춰 하면 된다. 지금까지 이야기 드렸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쭉 올려서 보시면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가장 먼저 반등했었던 조선주 공략 시작했고요. 계속해서 말씀드려왔죠. 시장 주도주는 바이오, 조선, 원전까지다. 조선주 먼저 매수하기 시작했고 하나오션에 집중, 방산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트레이드 이런 부분, 그리고 반등 확인하고 무조건 매수해야 된다.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고 있죠. 가장 중요한 건 가격에 대한 이해가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모멘텀이 터졌네, 야 폭락하겠네, 상승하겠네, 일시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이어지진 않는다는 거죠. 모멘텀이 유지하고 있을 때는 그쵸? 등락은 있겠지만 추세는 깨지 않는다. 시장이 아무리 어려운 구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걸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소통방에서 제가 무료로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입장 가능하고요. 제가 입장 링크를 보내드릴 수 있게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 거고, 우리 기술 관련돼서는 급등락도 크고 아직까지 시세 구간에 들어오지 않았지만 이번 주 안에 그쵸, 제가 시세 구간으로 들어가게 되거나 아니면 다음 주 초반 정도면 나올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 실시간으로 소통방에서 이야기 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그리고 여기 입장 방법 확인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제가 이거는 입장 링크를 보내드려야 되니까 그런 겁니다. 자, 그리고 가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으니까 어떻게 주도주를 잡아야 되는지 그 부분은요, 여기 우리 기술의 가격 단기 보유 전략입니다. 단기는 2주 안에 수익 전환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 이 내용이고요. 2주 안에 수익 전환 시키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부분 중요하겠죠. 왜 그러냐? 자, 어떤 종목이든지 아까 전에 제가 추세 관련된 이야기를 드렸는데 올라가는 상황이 나와야 돼요. 그게 먼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쵸,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지 제가 정리를 해놨으니까 이 내용 받아가셔서 공부하시면 되고 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010-8713-1916으로 우리 기술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가격 단기 보유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려운 시장입니다. 근데 그런 부분도 조금씩 다 지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연말, 이제도 연말이지만 이제 12월 달 한 중순 뭐 초반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그리고 1월 달에는 전통적으로 중소형주가 강세인 시장에 옵니다. 그때는 재료가 있는, 시세를 유지하고 있는 종목군들 중에서 튀기 시작할 겁니다. 이런 종목군들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동안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우리 기술 그 안에 그쵸, 주도주 안에 속해 있으니까 반드시 매매를 해야 될 종목 중에 하나고, 조선, 원전, 바이오는 꼭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연말이나 연초에 우리 기술과 함께 어떤 종목을 해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